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영상을 보기 전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시청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사태를 맞아서 우리 복지관 회원들께서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겪기에 너무 힘드는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마음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었다면 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교직에서 국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국문학을 하면서 특히 그 국문학에 나타나는 그 재미있는 얘기, 웃음거리 그런 작품들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시조라든지 민요, 그 다음에 가사, 판소리, 소설 이런 등에서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내용을 판단해보고 그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공부를 평소에 해왔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서적을 분류할 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사자집이라 이릅니다. 경은 경서, 그러니까 논어, 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 주역이라는 그 경서. 그 경서는 도덕적 진실을 담고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서, 역사책. 그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죠. 자치통감이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사서. 그리고 또 자라고 합니다. 제자백가. 그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시대 수많은 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묵자, 공자, 맹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철학적인 진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집입니다. 그래 경사자집이라 마지막 문집인데 이 문집은 그 속에 여러 잡동사니 들어 있지만은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요새 말하는 소설이라든지 수필 같은 게 있어서 그나마 예술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분류 중에 마지막의 이 문집 속에 들어있는 작품들이 결국은 예술적인 진실을 담고 있고 그 예술적인 진실 속에 약간의 그 웃음이라든지 해학이라든지 풍자라든지 골개라는 그런 말하자면 요소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학 개념으로 말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규범상 골개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골개라는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골개는 곧 웃음입니다. 웃음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골개는
숭고라는 용어, 높고 고상한 것, 숭고라는 용어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고상한 것에서는 웃음이 안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높고 고상하지 않아야만 웃음이 나온다. 거기에 골개가 포함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골개의 상위 개념, 골개의 상위 개념 밑에, 상위 개념 안에 작은 웃음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이를테면은 풍자의 웃음, 해학의 웃음, 반어의 웃음, 기지의 웃음, 이런 것들입니다. 풍자, 세타예요. 그 다음에 해학, 유머, 그 다음에 반어, 아이러니, 그 다음에 기지, 윗, 이런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담여져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철학,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 풍자나 해학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만 웃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추사의 서체 속에서도 웃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서체 속에는 정렬된 자상한 내용이 아니라 자유분방한 그런 필체에서 나오는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또 웃음이 굳이 서예뿐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안동에서 주요 연주되고 있는 판소리 계통, 그리고 탈춤이라고 그러죠. 하회 탈춤. 이 탈춤 속에서도 웃음을 빼고는 탈춤이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웃음은 탈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골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특히 조선 후기에 오면서 18세기 후기라고 그러죠. 18세기 후기에 오면서 특히 문학 작품 속에 그 웃음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이 왕성하게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성하게 생산된 내용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금소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금소총이라는 것은 바로 책 이름입니다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웃음거리의 이야기, 말하자면 모집이다. 총이라는 것은 떨기총이거든. 이 얘기를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하자면은 책이겠습니다. 그 책이 보통 우리 생활 속에서는 고금소총이라는 것이 뭐 하나의 그 음담패설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고금소총이라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작품 일부는 말하자면은 음담패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금소총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네, 이 고금소총이라는 책은 큰 한 책인데 이 고금소총에는 또 11개의 작은 책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체 고금소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서거정의 태평한화 골개전, 송세림의 엄연순, 성여학의 속엄연순, 강희명의 촌남회의, 홍만정의 명엽지혜, 그 다음에 부묵자라는 사람이 썼는 파수록, 장한종의 어수신화, 이래 11개의 책이 모여서 이루어진 말하자면 큰 책이 고금소총입니다.
근데 일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이 책들의 내용은 보통 한 900개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900개 중에 일상생활에 우리가 보통 접하는 내용들은 그 900개 가운데서 한 200개 정도가 세상에 발표되고 번역이 돼서 떠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한 600개 정도는 거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금소청이라는 작품의 내용이 단순히 웃음만을 드러내는 내용이 아니고, 그 웃음 속에 반드시 경계해야 될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웃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전에 이 고금소청 일부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만, 번역을 한 앞에, 책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믹 앤 모랄리티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교훈성, 즐거움과 교훈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감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감동만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삶이 풍부해지려면은 즐거움과 동시에 감동이 어떤 교훈성을 지니고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도 보면은 문학의 두 목적이라 이랬습니다. 문학의 두 목적을, 하나는 pleasure, 그러니까 쾌락성, 또 하나는 instruction, 교훈성, 이 두 가지를 겹칩니다. 교훈성과 쾌락성이 잘 조화되어 있는 작품이 진정한 의미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금소청을 쓴 우리 조상들도 가만히 보면은 여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치에 합당한 말이라면은 그것이 다듬어졌거나 거칠다고 해서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 또는 풍속을 경계할 만한 말이라면은, 풍속을 계도할 만한 말이라면은 아름답든지 더럽든지 간에 굳이 구분해서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 조상, 고금소청을 생산해낸 조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두 문학의 목적하고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그 어떤 작품들보다도 고금소청이 어떤 음담패설의 어떤 그런 경계를 벗어나서 참된 가치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이장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팽팽하게 했다가 늦추었다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를 말입니다. 팽팽하게만 해두면은 그것이 탄력을 잃어가지고 결국은 못 쓰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경우는 땡겼다가 어떤 경우에는 늦췄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만 그 활의 효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는데, 마냥 땡기기만 땡기고 늦추지를 않는다면 결국은 그 활은 탄력을 잃어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매번 그 어려운 공부만에 집착하다가 보면은 그 공부가 그 공부로서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거리는 이야기를 곁들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용성, 가치 있는 공부 길로 매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금소총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즐거움과 교훈성을 띠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장지도와 같은 그런 어떤 이론에 입각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두서없이 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리를 하면은 고금소총이라는 것이 단순한 음담패설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숨결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는 해학의 어떤 그 뿌리 역할을 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몇 마디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몇 작품의 고금소총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올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